시도 때도 없이 얼굴을 붉히는 불청객, 안면 홍조. 피부뿐만 아니라 대인 기피증으로 이어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 없이는 아예 돌아다니지를 못할 정도니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방치하면 전신 질환까지 유발하는 안면 홍조. 문제는 열독. 열독을 배출하고 무너진 인체 열 조절 시스템의 스위치를 올려라. 안면 홍조를 다스리기 위해 체계적인 진단과 단계적 치료법을 연구하는 탕미진 원장. 올해 20살인 이다혁 씨는 온종일 이 방 안에서만 지냅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린 이유. 바로 얼굴 전체를 뒤덮은 홍조 때문인데요. 콤플렉스를 지우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과는 일시적일 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학생인데 이게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어가지고 학교도 휴학하고 어릴 때는요 좀 많이 극단적인 생각도 좀 해보고요. 대학교 와서도 좀 많이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스는 어마무시하게 받는 것 같아요, 진짜. 늘 밝은 성격이었던 이다혁 씨. 대학 생활 6개월 만에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나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아토피가 심해진 것이 발단인데요. 지금은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잠깐의 외출에도 얼굴을 가리기에 바쁩니다.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서기 위해 이다혁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는 어디에 열이 쏠려 있는지, 어디가 순환이 안 되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의 진단과 예후 판단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되죠. 경우에는 원래 좀 열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어릴 때 태열로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안 좋은 음식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 이게 열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피부가 좀 폭발적으로 이제 열독이 쌓여서 안 좋아진 거거든요. 문제는 열독. 얼굴에 열감이 지속되면 혈관이 확장되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깁니다. 태열로 아토피가 있던 다혁 씨는 더 악화된 거죠. 예전부터 안면 홍조는 갱년기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게다가 이제 음식 문화도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또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요. 피부가 이제 열 처리를 잘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얼굴 쪽으로 이제 열독이 올라와서 안면 홍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 오는 안면 홍조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만든 생활 습관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안면 홍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몸 안의 내부적인 문제와 외적인 피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면역 약침과 함께 혈액 순환,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돕는 침을 놓는데요. 그리고 확장된 얼굴의 혈관을 직접 치료합니다. 안면 혈관을 사혈하는 거죠. 있는 이제 고여 있는 피를 빼내고 안에 있는 이제 피부 속에 이제 고여 있는 독소들을 좀 빼는 치료를 합니다. 출혈을 시켜서. 그 다음에는 열로 인해 손상된 피부의 진정과 재생을 돕는데요. 특히 카보나크 치료는 원폭 피해자들의 피부 치료에 쓰였을 만큼 효과가 탁월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일이 바리스타라는 건데 그 직업은 아무래도 외모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이번 기회에 아토피나 이거 얼굴 빨간 걸 다 치료해서 제가 하고 싶은 바리스타라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고통. 무엇보다 요즘처럼 외모도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붉은 얼굴은 촌스러운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올해 20대 중반인 최희경 씨의 마음고생도 심했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여드름과 홍조로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스트레스도 극심해졌습니다. 앞에 있는 슈퍼를 가더라도 비비는 꼭 바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냥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내 얼굴 때문에 그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늘 두꺼운 화장으로 감춰야 했던 콤플렉스. 최희경 씨는 피부뿐만 아니라 가슴 갑갑함,
여름에도 발이 시리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조그마한 감성 변화에도 좀 얼굴이 빨개지는 감성 홍조가 있으셨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여드름까지 같이 이제 동반이 되신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고를 사용을 하고 이제 약을 드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피부 변성까지 되신 상태로 처음 내원을 하셨어요. 연고를 오남용하게 되면 독소가 피부에 축적되어서 피부 변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화장을 지우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희경 씨.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요. 얼굴과 목까지 울긋불긋했던 붉은기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여드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상부의 열감도 떨어졌죠. 그때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이런 캘린더 이렇게 작성하는 거 보면은 내가 다음 달에 언제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는 다음 달에는 이때쯤에 하겠다.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규칙적으로 변했고요. 안면홍조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닌 우리 몸의 열대사의 균형이 깨진 전신 질환입니다. 안면홍조가 지속되면 머리 쪽으로 계속 열과 압력이 쌓이고 하체는 점점 차가워지죠. 그 결과 상체와 하체의 열 균형을 무너뜨려 다양한 전신 질환을 유발합니다. 시원해야 좋은 머리 쪽으로는 열과 압력이 쌓이면서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그리고 어깨 결림이나 눈의 피로, 그리고 가슴 갑갑함이나 두근거림, 그리고 이제 손발이나 아랫배가 차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수족 냉증이라든지 손발 저림 증상,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문제까지 동반이 되세요. 한창 외모에 예민해지는 사춘기. 고등학교 2학년인 류정은 양은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볼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과 오해로 마음의 상처도 깊었죠. 빨간 볼뿐만 아니라 늘 손발이 차갑고 눈도 쉽게 피로해졌는데요. 치료를 받은 후 홍조도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발이 붓는 것도 옛날보다는 괜찮아졌고요. 생리통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안 아프고, 그리고 손발도 따뜻해서 이제 손에 땀도 나요. 최근 여드름이 조금 생기기 시작한 류정은 양. 여드름 관리를 잘 못하면 흉터 부분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지속적인 붉은기를 띠고 홍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드름과 안면 홍조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드름이라는 뜻의 여드름도 홍조와 같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한약과 침 등으로 내부적인 원인인 열을 내리고 외적인 치료도 병행해줍니다. 홍조와 여드름으로 같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부적인 원인 어차피 한약과 침치료로 열을 다스리는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피부 쪽으로는 표피 재생을 하면서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압출을 병행을 하게 되면 같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홍조 증상이 있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오창우 씨. 하지만 최근 피부가 화끈거리고 따가운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얼굴이 계속 붉어지고 열감이 지속되면서 지루성 피부염으로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서 스트레스보다는 열이 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얼굴에 질환들이 막 피부가 일어나고 뾰루지가 나고 여드름이 나고 그런 게 더 힘들었습니다. 오창우 씨의 경우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인데요. 지난해 겨울 허리 디스크로 2주 정도 약을 복용한 후 안면 홍조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한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가벼운 안면 홍조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오래 지속되는 정도지만 방치할 경우 피부 변성과 함께 전신 질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죠. 나타나는데 이걸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은 여드름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같은 거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건조하신 분들은 정말 피부가 얇아지면서 수분이 많이 증발하니까 심하면 따가움 증상까지 동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더 방치가 하시게 되면 그때는 피부 변성까지 되세요. 그러면 이제 피부 톤도 칙칙해지시고 검붉어지면서 노화도 더 많이 촉진되시고. 홍조가 지속되면 진피층과 결체 조직까지 손상됩니다. 이때 특수 형태로 고안된 침을 이용해 진피층의 혈관과 섬유질을 자극합니다. 진피층에 손상된 세포는 활성화되고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오래된 안면 홍조의 외부 손상에 좋습니다. 그다음 열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재생을 돕습니다. 한의학으로 내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려주면서 붉은기는 잦아들고 화끈거리고 따가운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그 체질에 맞게끔 이제 그런 처방이라든지 뭐 식단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한방은 좀 내면적인 그리고 속 안부터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한방 치료의 장점이고 저한테도 뭐 잘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아토피와 홍조로 마음의 문을 닫았던 이다혁 씨. 2주의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얼굴로 쏠린 열과 압력을 제거하는 치료가 계속됐는데요. 혀 밑에 정맥을 사혈해 어혈을 직접 몸 밖으로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열을 조절해서 치료하는 거는 한약이 위주가 되지만 이 시술은 이제 혀 밑에 정맥혈에 사혈을 함으로써 머리 쪽으로 가는 열이납을 조금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혈을 몸 밖으로 배출해 상부로 몰린 열과 압력을 빠르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치료입니다. 매번 하루하루 올 때마다 점점 괜찮아지니까 여기 오는 게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동안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로 향하는데요. 인체에서 나오는 극미량의 적외선을 측정해 열의 분포와 순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다혁 씨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보면 얼굴 톤이라든지 특히 결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감도 특히 얼굴에 많이 떨어지고 다리 쪽도 혈액순환이 좀 나아지시고 상부로 쏠려있던 열도 많이 해소되고 얼굴 전체가 붉었던 것도 점점 호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가 변성이 좀 본인이 많이 되신 편이라 가지고 네. 완전 똑같은 피부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막 얼핏 보면 그냥 표 안 날 정도? 그 정도까지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증상이 심해 계속 치료를 이어가야 하지만 안면 홍조뿐만 아니라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팔과 배를 뒤덮었던 아토피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다혁 씨 마음에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을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들을 저도 해보고 싶어요.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보입니다.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면 홍조는 죽고 사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콤플렉스는 물론 인 기피증까지 이어져 평범한 일상이 위태로워지죠. 김현진 씨에게 화장을 지우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연진 씨. 붉은 얼굴이 싫어 거울도 잘 보지 않는다는데요. 얼굴 전체를 덮은 홍조와 지루성 피부염 때문입니다. 화장 없이는 아예 돌아다니지를 못할 정도니까 스트레스를 추정해 보자면은 엄청난 거겠죠. 네, 이렇게 화장 안 하면은 감독님 보면서 말도 못할 거예요, 아마. 20대 초반부터 홍조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았다는 김현진 씨. 하지만 직장을 서울로 옮기게 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동안 홍조 증상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열이 상부로 많이 오르면서 처음에 홍조 증상이 먼저 있으셨어요. 홍조가 있으시다가 이게 점점점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루성 피부염까지 발전을 하신 경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드름이나 이거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립니다.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면서 몸의 상하체 균형도 좋지 않습니다. 환자의 체질, 상태에 맞춘 한약 등을 통해 열독 배출과 몸 내부의 열 조절 시스템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피부 치료도 병행하는데요. 수십만 개의 마이크로침으로 진피층을 자극합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주죠. 미세하게 뚫려진 구멍을 통해 약물을 진피 속에 투입해주는데요. 손상된 피부 조직에 효과적입니다. 침 치료를 통해 혈액순환도 원활히 하는데요. 홍조는 증상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저번에 다른 곳에서 치료받을 때는 이렇게 식습관까지 다 관여하면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고쳐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고요. 4년 전부터 갑자기 얼굴이 붓고 빨개졌다는 최서연 씨. 치료를 해도 호전이 잘 되지 않고 계속 재발을 반복했는데요. 한 번씩 피부가 뒤집어질 때는 일도 사람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병도 생겼죠. 사람 만나는 것도 완전히 기피하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삶의 질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피부 면역이 저하되고 예민해진 표피로 인해 홍조가 생긴 최서연 씨.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크게 막 땡기거나 따갑거나 그런 거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가슴 갑갑하고 두근거리고 이것도 지금 그때 한 반쯤 좋아지셨다 했죠? 결국 수족 냉증도 이제 처음보다는 좀 많이 호전되신 상태고 그리고 혈관 쪽 보면 좀 표가 더 많이 나시거든요. 많이 나시죠? 네. 여기 이제 혈관 확장돼가지고 이게 빨갛게 있었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침과 한약 치료로 인체의 열 조절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면서 손상된 피부도 회복시켜주는데요. 특수 고안된 침을 이용해 진피층의 혈관과 섬유질을 자극합니다. 그로 인해 진피층의 손상된 세포는 활성화되고 콜라겐이 빠르게 생성되면서 회복을 돕습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손발이 따뜻해지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좀 컨디션이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근본적인 치료가 되고 있구나. 권지영 씨도 자꾸 붉어지는 얼굴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는데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도 쌓여갔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뿐만 아니라 늘 사열감에 시달렸다는 지영 씨. 가슴이 갑갑하고 발은 여름에도 시렸습니다. 남의 시선 보다 내 자신이 이제 괴로우니까 피로감이 늘 피로감이 있고 그 얼굴이 붉으면서 막 그냥 건조함도 있고 가렵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 갱년기가 오면서 더 힘들어졌다는 권지영 씨.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몸에 찾아온 이상 증세 때문에 더 괴로웠는데요. 근데 갱년기가 되면 암만 해도 아래쪽 기운이 약해지면서 간신의 음혈이 부족했다 보니까 아래쪽 기운이 약해지고 그리고 위로는 열감이 원래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열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증상이 훨씬 더 배가 돼가지고 심하게 나타나신 거죠. 권지영 씨는 피부에 직접 사혈을 한 후 얼굴에 과도하게 쏠린 열과 독소를 배출하고 확장된 혈관을 바로잡아줍니다. 사혈 직후 피부 온도가 떨어져 홍조 증상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죠. 그다음 마이크로침으로 피부층을 자극하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침투하는 층도 달라집니다. 이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손상된 피부 조직의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치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만큼 개선됐습니다. 이제 뾰루지 나는 거는 이제 음식을 좀 조심 안 하면 다시 나기도 하지만 붉은 이제 홍조는 사라졌고요. 열감도 없고 손바닥, 발바닥 화끈거림도 없고 좀 잠도 편하게 자는 편이고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좀 일찍 와서 했으면 좀 빨리 고치지 않았을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장을 지우는 것이 두려웠던 김연진 씨. 연진 씨는 2주 정도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혀 밑에 정맥을 직접 사혈해 어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요. 상부로 몰린 열과 압력을 해소시켜줍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과를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부터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직은 얼굴에 붉은기가 남아있는 김연진 씨.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물론 이제 한 2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차이가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열감 얼굴 쪽으로는 좀 떨어지고 이게 배나 다리도 이전보다는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그렇죠. 약간 이제 조금 순환이 되는 편이고. 안면부 전체적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던 연진 씨. 치료한 지 2주가 지나고 붉은 얼굴이 많이 연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얼굴에만 쏠려있던 열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2주면은 정말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눈에 띄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3달이면은 2주에 몇 배나 되니까는 다 끝나면은 자신감 가지고 이제 민낯으로도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안면 홍조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주인공 김미희 씨입니다. 밝아진 모습에 거울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김미희 씨를 괴롭혀왔던 남모를 고통이 지금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도 혼자만의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가거나 모자를 쓰고 다니곤 했긴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평상 생활, 남들 다 아는 평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잦은 회식과 육류,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등 나쁜 식습관을 교정하고 꾸준히 생활 관리도 하면서 재발 없이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잠은 가능하면 11시 안 넘기시도록 하셔야 되고 음식은 이제 체질 음식 그때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먹지 말은 음식은 다 몸에 열을 많이 유발하는 음식들이니까 이제 그거는 고리 조절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김미희 씨. 콤플렉스에 갇혀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은데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일에 대한 열정도 환한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컴플렉스도 많이 줄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야 제 수입도 늘고 저 활동량이 늘어나면 제 수입이 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 만나는 데 대한 조금 두려움이 줄었기 때문에 없는 약속도 계속 만들려고 전화 돌리고 있습니다. 또 홍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dengue비증까지 오신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게 되면 얼마든지 치료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불청객 안면 홍조. 불치의 병도 더 이상 방치해도 되는 가벼운 질환은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그리고 전신의 이상 신호가 켜지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다스린다면 고통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웃을 수 있을 겁니다.